안녕하세요. 어저께 동영상을 올리고 오늘 또 올립니다. 오늘은 어저께 예고한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앞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5년 전인가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은 부도나서 없어진 한국물산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전지법인의 관리부장으로 나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김영삼인가 대통령 할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전두환이하고 노태우를 저기 했어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공장 안에 숙소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한창 바쁠 때 야간 작업할 때 공장 시찰하면서 제가 밤에 한 9시 10시쯤에 이렇게 시찰을 한번 이렇게 돌거든요. 공장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숙소에서 나와서 돌아서 이렇게 쭉 가고 하는데 이제 랜덤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서 주로 뭐 했냐면 이렇게 패딩건 만드는 안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이렇게 가서 쭉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베트남 직원들이 엉성엉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어 좀 한다는 놈이 좀 깜짝하게 생긴 놈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우 대한민국은 참 대단하고 참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전직 대통령을 다 사형 때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형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사형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사면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형 그러면 사형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이 오고 노태우를 사형시켰다 이러면서 그냥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슈가 되게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픽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다 사면돼가지고 지금은 다 이렇게 노안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수명을 누려서 죽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깜빵 부리는 게 유행입니다. 유행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앙할 것 같다는 식으로 자기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냐면은 국방부로 이렇게 청와대로 옮기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몽밀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박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의 자기 결집 세력을 응집시켜가지고선 6월 1일 지방선거 때 자기가 조금 더 힘을 써가지고선 자기가 깜빵 갈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보통 유튜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문재인은 깜빵 갈 결격 사유가 별로 강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온전 사기친 거, 그 다음에 울산 송철호 이렇게 울산시장 당선시킨 거, 그거 가지고서는 밑에 사람까지 가지만은 실상은 그거 가지고는 깜빵 보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부정선거를 이 새끼 획책한 겁니다. 획책한 게 이제 그냥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 그래도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총괄 책임자였어. 부정선거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그냥 대통령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무조건 그냥 쉽게 말해 옛날에 사형감입니다. 옛날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영모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아가지고선 왕족의 친족들이 다 잡아가지고 뭐냐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영모 같은 그런 식의 사건을 그렇게 처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는 분명히 나라를 침탈한 영모 사건입니다. 이걸 몰랐다?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 양절절, 이근영 이놈들은 무조건 사형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이해찬 이놈들은 무기징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있던 새끼들은 다 저기가 최한 몇십 년 이렇게 형을 받게끔 해야 돼요. 조회제, 선거관리, 요놈들 사형 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제가 이렇게 너무 억울함이 이렇게 계속 응어리져 있으니까는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억울한 거, 그러니까는 민간들이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국가에 대해서 절대 학력에 이렇게 억울한 것이 품고 있으면요 상당히 그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방부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민경욱 같은 그 의원은 상당히 그 억울함을 품고 산다는 그런 식의 얘기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또 이거 성경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저기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저기 또 뭐냐면은 그 로마 법 그 자체에서는 영모,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반역은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스파르타쿠스 그 노예 반란이 일어나가셨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5천여 명의 노예들을 다 십자가형을 받았답니다. 그거는 국가에 대해서 반란한 거는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고통을 안 받게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에 대한 반란, 이거는 영모거든요. 이 자체는요 다 극혐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다 나온 거죠. 그게 남들은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에서나 어디에서 딱 보면은 문재인은 종처로 그 울산 시장 사건하고 원자 사기친 거 가지고서는 깜빵 보내기 쉽지 않다 이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부정선거의 온용입니다. 그 개새끼 사형시켜야 돼요. 깜빵 가는 게 아니라 차양시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 과격한 거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극단적이거나 쌍스러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배설의 쾌감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가장 비근한 예로 자기가 똥마다 똥을 싸거나 오줌을 넣거나 특히 이제 남녀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남자가 쫙 찾아갈 때 그 쾌감, 그게 배설의 쾌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식의 그 쌍스러운 말이나 극단적인 말을 할 때는 내가 뱉는 이것 자체로 해서 배설의 쾌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현실적인 쪽 봐서는 현실적인 보거나 그 죄가를 봐서는 그게 타당하다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 4.19 부정선거 이렇게 했을 때 저기를 했잖아요. 그 한 놈은 이렇게 내각 총책임자의 저기 놈 최인기인가 그 놈은 실제로 이렇게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되게 크게 다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쓰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영모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조작했다 이거는요 극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주 싫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그런 거 보면 울분이 터져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푸틴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장기전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거를 곱게 군사를 물량을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2, 3일간에 이게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대단히로 치겠다. 그 다음에 벨라루스의 군대도 투입시켜가지고 군대를 전세를 역전시킨다.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차하면은 푸틴은 뭐 할 것 같으냐면요. 핵무기 써요. 그렇으면은 누가 주면은 푸틴은 악의 종자예요. 악의 사자가 부리는 그 종자거든요. 그 놈만 제거하면 되는데 왜 그 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량한 양민들을 죽이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드론으로서 무인기 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하는 그런 무기도 많이 발달하는데 왜 그런 놈들은 그렇게 죽이질 않는지 난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있고 공산주의 이렇게 있지만요 악이 축이된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한국에서는 북한, 그 다음에 그 푸틴, 시진핑 요런 새끼들이요. 그 전 세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독재자들 돈 좋아해가지고 권력 좋아해가지고 양민을 침탈하고 학살하면서 이렇게 그 학대하면서 자기 이권을 추기고 하는 놈 이런 놈들은 다 악의 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돈과 그 권력은 이미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부리는 무기 중에 하나가 돈하고 권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뺏기면요, 계속 빼가지고서 나중에 악의 종자, 악의 사자를 부려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죽여라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창세기 9장 10장에 보면은요, 상대의 피를 흘리겠으면 그 너한테도 피값을 받으리라 하는 그 기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악의 종자들은 그냥 제거해 없애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 얘기는 끝이 없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온전 사기친 거, 그 울산 선거, 저거 한 거, 이렇게 자기가 실정한 거, 그 경제적이나 외교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실정한 거는 그놈이 바보짓 해가지고 꼴통짓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형사건에 걸리는 건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식의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은요,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사람 사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해도 우리나라는 사형해가지고 못 매달 죽이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참, 한국은 참 이상하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가장 오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뱀이나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악의 종자를 변한 놈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이에나 앞에 가지고서 하이에나가 더 독하게 변종된 인간 새끼들한테,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하이에나처럼 된 놈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 뭐 회개해야 됩니다. 이딴 얘기해 오세요. 그냥 듣고 있다가 무슨 얘기면 말 다 했냐? 그러면 잡아먹죠. 그것이 하이에나로 변종된 악의 사자가 된 놈들의 속정입니다. 그건 그냥 죽여야 돼요. 없애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끝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이가 그 목리 부리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조금 이렇게 윤석열이하고 조금 티격티격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보면요, 무슨 야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선 딱 테두리 치고선 뭐 지방선거에서 뭐고 자기 자기 지지세력들 결집시키고 요런 조작을 지금 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이 당선돼가지고 앞날과 국은 이렇게 있어요. 그 윤석열의 사주는 제가 천문명리 하나님에 보면은 윤석열 사주를 아주 자세하게 올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경선에서 돼가지고선 아슬하게 대통령이 된다. 이것이 네이버 플레이 보면 윤석열 사주에 아주 자세히 글로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사주가 12월 18일 미시에 태어났고 양력이고 요거는 상당히 정확한 사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63세죠. 그러면 사주는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63세니까는 지금 57세 해가지고 갑오대운에 오화대운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2세서부터 정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바람이 불었고 이 관원을 타가지고선 국힘당에 해가지고선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기업돼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특징적인 또 뭐 있냐면 이 사주는 이렇게 삼기격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행구성을 보면 화토금술 이렇게 아주 관인 비겁 식상 재상이었는데 이렇게 이 사주는 이렇게 봤을 때 인수하고 비겁하고 식상하고 삼위삼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형성된 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삼기격 사주라 그러거든요. 이 삼기격 사주는 어떤 운행에서도 잘 흘러가요. 잘 흘러가는데 이런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관성이나 인수가 오면은 그 운을 그대로 순수하게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수성이나 이게 식재로 오면은 식재로 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누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운이 잘 소통돼요. 이 삼기격의 특징 사주가 바로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운행에서도 잘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이 삼기격 사주의 특징이 그게 있습니다. 삼기격 사주에는 어떤 운행에서도 운이 잘 소통해서 간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법고시 구수하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운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삼기격의 사주는 어떤 운행에서도 그 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특징대로 자기가 승차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관성문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여러 번 걸쳐가지고 고시에 붙어냈다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이 뭐냐면은 저기요. 이 사주를 그렇게 보면은 47세 해가지고 여기 갑오, 울미, 힘이 개미할 때 계사할 때 요 52세부터는 이 관운이 탄력을 붙어요. 관운의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는 이 친구가 이게 승승장구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운상에 이게 30년 대운에 관운이 쭉 와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 잘 받아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50세는 갑오대운인데 지금 정관대운이에요. 정관대운 해가지고 탄력을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렇게 이재명이 오고 윤석열이 오고 사주를 비교했을 때 뭐였냐면은 이재명이는 계속 식상운으로 가더라고요. 식상운은 물먹는으로 해가지고 관운이나 승진 당선 요구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재명이 사주에는 관성이 당당하게 있어요. 근데 윤석열 사주는 관성이 없는데 삼기격이면서도 대운에서 관성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운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두 사주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대운에서 정관운이 쫙 윤석열 비춰오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운상으로는 약간 우세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아스라이 이긴다 이렇게 판명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사주 자체를 딱 보면은 그 근거를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야말로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왜 그렇다는 걸 설명해줘야 상대방이 납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실력 있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감으로 본다 그 사람 기분 맞춰서 풀려고 하는 저기는 다 사기꾼들이고, 쉽게 말하자면 명리에서 나타나는 실제 이론적인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납득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미신이 아니고 제대로 된 통계학적 학문으로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윤석열 당선인은 저기였는데 이 사주가 다소 신약간 상관계 용편인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 일방적으로 신약하지도 않아요. 신약하지도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자진합되고 자자자의 근간이 자수로만 이렇게 수성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상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기가 많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미토하고 이 일지, 미토 시지하고 일지가 그대로 이렇게 얼간, 사주는 가장 비중이 큰 얼간에 무토 인수가 이 사람을 받쳐줘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신약하다이지만 약간 중화된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5%에서 50%, 45에서 50%, 55% 정도 이게 이렇게 중화된 약간 신약한 데는 중화된 상관격 용편인 사주라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이 사주는 뭐냐면 이렇게 삼기격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용신은 약간 신약해. 이게 무토 이 저기가 이렇게 편인이 이 사람한테 용신이 돼요. 그러면서도 요거는 합이 돼서 기반이 되는데 이 경군 비견도 이 사람한테는 괜찮은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이 사주 자체가 삼기격이기 때문에 대운상의 어떤 운명이 잘 받아 나가요. 관성의 고유한 특성을 자기가 받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재성이면 재성의 고유한 재물을 만지는 그 특성을 받아서 나가고는 그런 식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 사주가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무게 합이 되어 있는 사주들은 약간 이렇게 처세를 잘하고 이렇게 똑딱 풀어져요. 요거 똑같은 것이 민경호 사주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사주들은 곤몰수수가 잘하고 이렇게 처신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해가지고선 자기 이제 본마음이나 자기 목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즉각 그 상황에 맞춰서 처신을 상당히 잘하는 게 무게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버티지 않으면은 그 상황의 처신에 맞춰서 대처를 잘한다. 이제 그런 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있습니다. 괴강사주, 경지는 괴강이거든요. 괴강사주에 천울이 있으면 이거는 대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그 자질구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서 어떤 저기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 CG의 그 천을 귀신이 있으면요 밑에 사람을 상당히 잘 돌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모으면은 몇십 명 가서 밥 먹더라도요 지가 이제 어떤 모이면 지가 먼저 돈 내려고 그리고 어디 가면 반장하려고 그리고 우두머리 대장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게 강해요. 이 괴강의 천열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그냥 공식적이니까 이렇게 그 입력을 해두면은 사람들이 풀고 정기 풀릴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특징을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인수가 이제 그 이 사람의 그 용신이기 때문에 인수하고 관성이 오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식상하고 재성으로 가면은 약간 힘들고 버겁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식상과 재성으로 하면은 이 자주 자체가 산기운이라 재물을 많이 만지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5월 10일 날 그 저기 그 윤석열이가 취임식하면 그때서부터 구구는 그때 따라간다는데 이렇게 세상에 운이라는 건 이렇게 오버랩돼서 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운이 가고 이 저기 윤석열의 운이 겹쳐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사주로서 구군이 어떻게 접어들어서 오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주는 그건 저기 지금도 이제 대원상에 저기고 이민 이렇게 와가지고선 저기에 되게 이제 경제 치열하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거든요. 그런 식의 운이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그 오버랩돼서 이렇게 쫙쫙 문재인은 가고 윤석열이가 운이 점점 아주 구군으로서 이제 윤석열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은 일단은 이민년 계묘 요 두 해는 이 사람들은 식상하고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원이나 이런 쪽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나 쉽게 말하자 이게 문재인 꼴통들이요 되게 올해 내년은 되게 꼴통 짓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잔놈들이요. 그 남아있는 그놈들이요. 그놈들이 이민년 계매년에는 이렇게 꼴통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하는 걸 다 그 태클을 걸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올해 내년 특히 이제 내년 계매년이 되면요 이게 이제 이 사주에는 상관이 되면서 이게 자묘상 그러니까 묘진해가 되고 해미 적이 돼가지고선 이게 자묘상령 묘진해 그다음에 묘미 그 합의돼가 재성돼가지고 기를 많이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부터는 내년에 상당히 윤석열이한테는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윤석열이가 특히 내년에는 더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대통령 사주에 대해서 이제 식상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고 운이 식재로 흐르면은 그거는 되게 용성합니다. 나라의 경제 발전은 상당히 발달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올해 내년은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2024년대에서는 윤석열이가 이게 천간에 이게 저기 돼가지고선 상당히 그 나라가 윤택해진다. 그러니까 이게는 올해 내년에는 이게 그 국가가 구군이 이게 경제 활동이 막 불룩불룩 일어나가지고 그 성과는 2024년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2025년도 60대 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때는 정치적인 관운도 자기가 다시 이제 득세하고 나라가 크게 용성해진다는 하는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가 이게 식상적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싱가포르에 이게 국부라고 하는 그 이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네이버 블로그에 하면 이칸이와 박정희 사주를 내가 비교해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칸이 사주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게 그 사람도 경진 괴강사 그 이칸이도 괴강사주였어요. 괴강사주였는데 그 사람이 그 운이 전반적으로 식상하고 재성으로 흘러가니까 싱가포르 확 융성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군이
싱가포르의 이관이 그 통치자가 한 것처럼 그런 식의 국군이 융성해서 가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그렇게 많이 느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6월 1일 날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병오대운을 이렇게 다 가는데 이렇게 윤석열이가 쉽게 말하면 저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되게 당당한 운이 와 있어요. 6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는 이렇게 을사년은 을게 합의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사화 대운이 와가지고 자기 평관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합격한다, 장가간다, 뭐 시집간다, 그다음에 승진한다 이런 식의 운이 5월달에 와 있어가지고선 취임해가지고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혼적인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그런 식의 이렇게 홍조가 뛰어가지고 그런 식의 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가 가가지고서 신혼 살림하는 그런 식의 운이 5월달에 그런 운이야. 그 내가 6월달에는 병원에 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득세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힘을 못 씁니다.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6월 달부터 병호 대응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가 당당해지는 게 딱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사주로는 이민년 이 자체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되게 이제 경쟁에 치열해지고 자기가 쪼그라드는 운입니다. 경쟁에 치열해지고 짜증나고 하는 운이 문재인한테는 이민년에 와 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국힘당 이쪽 힘이 더 세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지금의 국민의 신당에서 윤석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많이 결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올해 내년에는 특히 내년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되게 태클은 많이 짜증납니다. 그러다가 65세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오는데 이 사람한테는 정치나 명예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재성이 오면은 여러 사람이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진예는 이 사주에는 자기 용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뜨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 국회의원 저기 때는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부정선거를 못 하겠죠. 부정선거를 못 하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과반수 밑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0석 잘해야 지금 국민의 신당에는 민주당에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2024년도에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때서부터 윤석열이 탄력을 받아. 66세 그 다음에 2025년, 2026년 66세, 67세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 사람이 이렇게 득세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 다시 이제 국힘당에서 대통령 선거 이렇게 출마해서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관원이 많으니까 관원이 세니까 윤석열의 정치 생명은 이후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는 국힘당이 차기 대권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주가 뭐냐면 이렇게 급과 유한 낭자였는데 경진들을 자수한 말입니다. 이게 신장 첫 번째 대장암 그 다음에 신장 술 많이 먹고 가지고 당뇨 신장 이걸 상당히 조심해야 할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담으로 딱 얘기하는데 김건희 씨 부인하고는 이렇게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동영상 올릴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의 김건희 사주를 딱 이렇게 했으면서도 윤석열의 관우는 그 부인 김건희 씨의 영향이 많았다. 쉽게 말하면 요번에 아슬하게 대권을 잡은 것도 김건희 씨 사주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게냐면 제가 이제 궁합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나 그 여자의 부족한 것이 서로 이렇게 좋은 궁합의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그 고유의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이렇게 보완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일이 돼가지고선 좀 좋게 없던 거 부족한 거 그거를 이렇게 메꿔져 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도 김건희 씨 그 운세를 봐가지고선 요번에 아슬하게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얘기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부터 이민년부터 운이 좋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언제냐면은 김건희 씨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목적이 되게 기묘한 사주예요. 목적이 되게 필요한 사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지에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목적 인수가 적용하는데 4월부터는 김건희 씨가 되게 다음 달부터는 좀 이렇게 대중들한테 좀 나타나거나 자기가 득세면서 나타나고, 5월 이후에는 그 여자도 상당히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 내년에는, 특히 내년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태클을 많이 건다. 그리고 6월달에 그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국힘당이 더 윤석열 때 힘을 실으는 쪽의 결과가 나온다. 네, 그런 식의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는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의 윤석열이 당이 세력을 많이 잡아가지고선 그 이후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간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또 전반적인 경우로 해서는 우리나라 국군은 올해 내년 상당히 융성에 올라가지고 2024년도 이때는 상당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